안녕하세요. 으라차차 정형외과 전문의 박용택 원장입니다. 먼저 유산소 운동 10분입니다. 실내 자전거를 탈 때는 무릎이 90도 이상 너무 깊게 꺾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안장을 가능한 한 높여서 페달이 가장 아래로 왔을 때 무릎이 거의 다 펴지고 살짝만 굽혀지는 정도면 딱 좋아요. 걷기를 선택하신다면 언덕이 없는 평지에서 걸으세요. 이제 근력 운동 5분입니다. 무릎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근육은 허벅지 앞쪽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에요. 이 두 근육이 무릎을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충격을 분산시켜줍니다. 반만 앉는 스쿼트부터 해볼게요. 무릎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근육은 기를 수 있게 해볼게요. 의자 앞에 서서 두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배에 힘을 살짝 준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며 천천히 내려옵니다. 의자에 엉덩이가 닿기 직전까지만 내려갔다가 다시 일어서세요. 다음은 낮은 발판 오르내리기입니다. 10cm 정도의 낮은 발판을 준비해서 오른발로 올라서고 오른발로 내려오세요.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지 않게 무릎과 첫 번째, 두 번째 발가락이 바라보는 방향이 같게 한다는 느낌이면 더 좋습니다. 마지막은 옆으로 누워 다리 벌리기예요.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아래쪽 다리는 살짝 굽히고 위쪽 다리는 무릎을 편 채로 30도 정도 들어 올립니다. 3초 동안 유지했다가 천천히 내리고 다시 올리기를 반복하세요. 엉덩이 옆이 뜨거워지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동성 운동 3분입니다. 쉽게 말해 굳은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시간이에요. 무릎 펌핑부터 해볼게요. 의자에 똑바로 앉아서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입니다. 한쪽 다리씩 무릎을 10도에서 20도 정도만 구부렸다가 펴주세요. 시계추처럼 1초에 한 번씩 왔다 갔다 총 30회 반복하면서 풀어주세요. 무릎 앞쪽이 부드러워지는 느낌이라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반대쪽도 30회 해주세요. 허벅지나 종아리가 너무 긴장되거나 조인다면 쉬었다가 다시 하면 돼요. 다음은 허벅지 뒤 스트레칭이에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발끝을 몸통으로 당겨주세요. 이때 허리는 똑바로 세우고 상체를 10도 정도만 앞으로 숙인 채로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허리가 둥글게 말리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마지막은 종아리 스트레칭이에요. 벽 앞에 서서 손으로 벽을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 뒤꿈치를 바닥에 붙여주세요. 앞 무릎을 살짝 굽히고 체중을 앞으로 보내면 뒤쪽 종아리가 길어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 자세를 20초 유지하고 천천히 풀어주세요. 이제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볼게요.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하루 종일 무릎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일상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무릎 보호 습관 3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바닥에 앉지 말기. 두 번째, 계단 내려갈 땐 특히 조심하기. 세 번째, 의자엔 바르게 앉기. 이 3가지만 지켜도 무릎이 받는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먼저 앉는 습관부터 바꿔볼게요.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쪼그려 앉거나 양반 다리는 절대로 피하셔야 합니다. 바닥에서 하는 일은 가능한 모두 의자에서 하도록 바꿔주세요. 예를 들어 바닥 청소나 정원일을 할 때에는 쪼그려 앉지 말고 긴 손잡이 도구나 작은 의자를 이용해서 하시면 더 좋아요. 또 허리까지 보호하려면 허리를 깊게 숙이는 자세도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바닥에서 일을 해야 한다면 무릎 보호대를 꼭 착용해 주시고 5분 일하고 1, 2분 쉬는 패턴을 꼭 지켜주세요. 쪼그려 앉으면 무릎이 깊게 굽혀지면서 무릎 앞쪽에 걸리는 압력이 급격히 올라가고 연골에 가해지는 힘이 커지면서 관절액이 한쪽으로 몰려 뻐근하고 붓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즉 쪼그리는 시간을 줄일수록 무릎이 닳는 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둘째, 계단을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합니다. 오늘부터 계단을 내려갈 때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한 칸씩 천천히 내려오세요. 이때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지 않게 하고 무릎과 발끝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도록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 칸씩 내려오는 것도 힘들다면 옆으로 내려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능하면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에는 무릎이 앞뒤로 흔들리며 안쪽 연골이 갈리는 힘이 생기는데 이 힘을 줄이면 무릎 안쪽 압박이 줄고 염증도 훨씬 잘 조절됩니다. 세 번째, 의자에 앉는 자세 한 번만 제대로 바꿔도 무릎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의자 끝에 걸터 앉지 말고 엉덩이를 등받이에 딱 붙여주세요. 허리는 둥글게 말리지 않게 세워서 등받이에 편하게 기대고 다리는 꼬지 않습니다. 무릎을 직각보다 약간 펴졌을 때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의자의 높이를 맞추면 좋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무릎, 허리 엉치가 뻐근해지기 때문에 30-40분마다 알람을 맞추고 알람이 울리면 2분만 일어나주세요. 종아리 스트레칭 20초, 뒷허벅지 스트레칭 20초, 발목 펌핑 20회만 해도 충분합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무릎이 굽혀진 상태로 고정되어 관절액이 순환이 나빠지고 다리가 붓기 쉬운데 이렇게 잠깐 펴주기만 해도 윤활액이 다시 돌고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해서 붓기와 뻣뻣함이 줄어듭니다. 운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장거리를 탈 땐 30-40분마다 잠깐씩 내려서 다리를 풀어주세요. 차 옆에서 종아리 스트레칭 20초, 뒤 허벅지 스트레칭 20초만 해도
정도로 충분합니다. 1분 정도 허리를 펴고 가볍게 서성인 뒤에 다시 출발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무릎이 뻣뻣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석에서 무릎이 많이 굽혀진 상태로 오래 있으면 무릎 앞쪽 압력이 높아지고 허벅지 앞 근육이 쉽게 굳습니다. 잠깐의 스트레칭이 그 긴장을 풀어주고 다시 운전할 때 무릎이 훨씬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만약 좌석이 너무 낮아서 무릎이 너무 접힌다면 시트 높이를 조금 올리거나 방석을 깔아 무릎 각도를 완만하게 조정해주세요. 각도가 완만해질수록 관절에 걸리는 압력이 고르게 분산되어 무릎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습관을 루틴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냉장고 문 옆이나 책상 앞에 쪼그려 앉지 말기, 손잡이 잡고 계단 내려가기, 바르게 앉기, 30분 알람 울리면 일어나기 라고 써붙여주세요. 눈에 자주 보이면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됩니다. 가족과 함께하면 훨씬 더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메모에 체크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계단을 오르내릴 때, 저녁 때, 자리에서 일어날 때 통증이 확실히 줄어든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관절 안쪽의 염증이 가라앉고 근육이 무릎을 다시 잘 잡아줘서 재발이 줄어듭니다. 결국 습관이 치료의 절반입니다. 이제 약이나 물리치료, 주사 이야기도 간단하게만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약이나 주사는 왜 맞아야 하나요? 결국은 당장 아프고 힘드니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아플 때마다 속 쓰리게 약 먹고 아플 때마다 아프게 주사 맞는 걸 계속 반복할 수는 없겠죠? 약과 주사는 어디까지나 통증을 낮춰서 몸 안에서 내 몸이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조연 역할이에요. 당장 통증이나 염증은 주사나 약으로 다스려질지언정 결국 몸 안에서의 회복은 우리 몸이 직접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이나 주사만 맞고 운동이나 생활습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약과 주사는 몸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임시조력자일 뿐, 근본 치료는 여러분들의 꾸준한 관리와 운동에서 시작됩니다. 치료는 처음에 바르는 소염제나 붙이는 파스부터 시작합니다. 먹는 소염제는 짧게 꼭 필요할 때만 드시는 게 좋아요. 통증이 심하거나 무릎이 뻣뻣하게 느껴질 때는 물리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통증을 줄이고 관절의 움직임을 회복하는데 효과가 있거든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약이나 주사, 물리치료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의 관리입니다. 병원에서 30분 좋은 치료를 받아도 나머지 23시간 동안의 생활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효과는 금방 사라집니다. 결국 운동과 생활습관 관리가 치료의 핵심입니다. 무릎 주사 많이들 맞으시죠? 스테로이드 주사나 뼈 주사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스테로이드 주사, 다른 하나는 비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두 종류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흔히 말하는 뼈 주사, 염증 주사가 여기에 해당하고 비스테로이드 주사는 연골 주사, DNA 주사, 콘주란 주사, 콜라겐, 프롤로 주사 등으로 불립니다. 스테로이드는 무릎 관절 안쪽의 염증을 직접적으로 빠르게 다스려주는 아주 강력하고 좋은 약입니다. 모든 약은 많이 쓰면 약이고 과하게 쓰거나 잘못 쓰면 독이 되지만 스테로이드는 특히 예민하게 제한해서 써야 합니다. 스테로이드를 과하게 쓰면 간이나 신장에 부담이 되고 내분비 이상을 초래하는 등 전신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과 더불어 너무 과하게 썼을 경우 무릎 연골이 오히려 얇아진다는 보고까지 있기 때문이죠. 무릎 관절염을 치료하고자 주사를 맞는 것 때문에 관절염이 악화될 여지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시 한번 적당한 횟수와 용량을 잘 조절해서 맞으면 아주 효과적인 약이기 때문에 주치의와 상의하여 필요한 시기에 제한된 횟수로 안전하게 맞으신다면 이보다 좋은 약은 없을 것입니다. 종류에 불문하고 비스테로이드 주사는 무릎 연골을 부드럽게 윤활시켜주는 역할이 가장 큽니다. 이름에 연골, 재생, DNA 같은 단어가 붙었다고 해서 이런 주사들이 연골 자체를 재생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전문의들이 연골 아주 조금 재생시켜 보겠다고 뼈도 깎아 붙이고 수술로 연골도 심어주고 줄기세포 치료도 하는데 상당히 고생스러운 과정이거든요. 만약 주사로 연골이 쉽게 재생됐다면 그런 어려운 수술들은 할 이유가 없겠죠. 비스테로이드 주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히알루론산 등 연골 주사, DNA 주사, 콘주란 주사, 콜라겐 주사, 프롤로 주사 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두 윤활약의 역할을 하며 성분의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히알루론산 주사나 DNA 주사는 부작용이 적고 간편하며 비용도 비교적 저렴해 1차 치료로 시도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반면 콘주란 주사는 효과는 더 좋지만 가격이 조금 더 비싼 편이라 기본 주사로 효과가 부족할 때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콜라겐 주사나 프롤로 주사는 상대적으로 연구 근거가 적기 때문에 앞선 치료를 먼저 해보고 보조적으로 추가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어떤 치료를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건 주사만으로는 완전한 해결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주사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역할을 하지만 운동과 생활 습관을 함께 바꾸지 않으면 효과는 잠깐뿐이에요. 무릎을 회복시키는 건 주사가 아니라 내 몸의 근육과 습관입니다. 그리고 어떤 주사든 다른 연골을 직접 되살리는 방법은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연골 주사를 맞으면 연골이 다시 자라요. 연골 주사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이름이 연골 주사라고 해서 연골이 자라는 주사는 아닙니다. 보통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주사인데요. 무릎 안에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미끈미끈한 성분들을 보충해주는 주사입니다. 단지 무릎 운동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서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연골 주사가 무릎 관절염이 근본적으로 치료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무릎 관절염은 운동을 하고 체중을 감소시키고 많이 써야지 재생되고 좋아지는데요. 그걸 할 수 있게 통증을 감소시켜주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회복을 하는 데 쓰이는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콘주란 주사나 PRP 같은 치료들도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치료들 역시 연골 주사와 마찬가지로 부드럽게 해주고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할 뿐 연골을 재생시켜주는 맥락의 주사는 아닙니다. 퇴행성 관절염인데 수술을 꼭 해야 되나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하자고 얘기 많이 들으셨죠? 수술을 무조건 해야지만 해결되는 상황도 물론 있는데요. 모든 사람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운동과 생활습관 교정 그리고 간간히 먹는 약 등 보존적 치료로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는 따로 있는데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치료들, 안전한 범위 내에서 주사 치료라던가 연골 주사 혹은 운동들을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돼서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라면 그때는 인공관절 수술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그 기준이 좀 애매해서 조금 도움이 되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보통 500m도 못 걸을 정도로 통증이 악화된다거나 잠을 자다가도 깰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거나 한다면 그때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계획하시는 것이 더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엔 충분히 운동으로 노력을 해보고 정 안 될 때, 해결이 안 될 때 그때 수술을 결정하시는 편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무릎이 아플 때 운동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쉬어야 하나요? 관절염이 있을 때 무릎에 좋다는 운동들, 평지를 걷는다거나 실내 자전거를 탄다거나 그런 권장받은 운동들을 하면 무릎이 더 아프시죠? 이럴 때 계속 운동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운동을 쉬고 안정을 취해야 될지 헷갈리는데요. 그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죽을 만큼 아픈 게 10점이라고 했을 때 3점 미만의 통증 정도라면 운동을 지속하시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물론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3점 미만의 통증은 이겨내고 운동을 하시다 보면 보통 풀리게 되고 무릎의 관절이 더 강화되면서 그 정도 통증은 이겨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4점 이상의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날은 쉬고 강도를 줄여서 다음날 다시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강도는 조금씩 매일매일 늘려가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온찜질과 냉찜질은 언제 어떻게 구분해서 해야 하나요? 병원에서 관절염이 있을 때 찜질을 좀 해라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걸 얼음 찜질을 해야 될지 아니면 따뜻한 수건을 대서 좀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정확하게 짚어드릴 건데요. 일단 통증이 너무 심해서 무릎 자체가 너무 아플 때는 단기적으로는 냉찜질을 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됩니다. 일단 염증이 가라앉히고 나면 보통 한 2, 3일 정도 가라앉히고 나면 그 이후로는 무릎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데요. 그때는 따뜻한 수건을 만들어서 무릎에 대고 있는 온찜질을 해주고 무릎을 부드럽게 움직여서 무릎을 풀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특히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뻑뻑하게 느껴진다면 그때는 따뜻한 찜질로 무릎을 풀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단 찜질을 할 때는 저온 화상이나 일반적인 화상처럼 찜질에 의한 합병증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조절해서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겁지 않게 조절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무릎에 물이 찼다는데 물 빼기를 꼭 해야 하나요? 반복하면 더 안 좋은가요? 무릎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무릎이 자주 부어서 무릎에서 물을 빼는 일 자주 해보셨죠? 물 빼는 것을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무릎에 물이 차면 그 자체 때문에 통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릎에 차 있는 물을 빼주는 것은 통증이 심할 땐 통증을 감소시켜줘서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서 무릎을 더 낫게 해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릎에서 물을 뺄 때 뼈주사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6개월에 3-4번 난 쪽으로 횟수를 잘 조절해서 안전한 범위 내에서 시행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 무릎에 물 빼는 것이 꼭 필수적인 순간이 있는데요. 이때는 무릎에 있는 물로 검사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단순히 관절염 때문에 아픈 건지 아니면 무릎 안에 있는 물이 균에 의한 염증이 생겨서 생기는 건지를 확인해야 될 텐데요. 이때는 반드시 뺀 물 검사를 해서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지체 없이 물 빼는 검사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 빼는 것을 반복하는 게 안전한가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물 빼는 것을 반복한다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빼는 것과 병행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병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물 빼는 횟수나 간격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쉬기만 하면 더 붓고 더 아파집니다.
움직이되 올바르게 움직이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에요. 무릎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좋은 관절이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만 하신다면 통증은 줄고 걷는 거리도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오늘부터 딱 15분으로 10년은 젊어지는 무릎을 만들어 보세요. 혹시 운동이 어렵거나 증상이 더 심해져서 걱정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진료를 본 게 아니라 시원하게 답변 드리기엔 한계가 있지만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또 고정 댓글에 있는 실시간 채팅을 이용하시면 댓글보다 더 편하게 개인적인 이야기도 저와 직접 나눌 수 있어서 고민을 해결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척추 관절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정보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